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공공재개발 꼭 알아야 할 이것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중에서도 발표 지역이 임박함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투자 전략을 위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공공재개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 지역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 지역, 지금 현재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 지역 선점하셔야 됩니다. 왜 선점을 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선점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두 가지 목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액으로 개발 호재 그리고 공공재개발 지역 1+1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개발 지역 후보 지역 중에서도 정말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어디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지역 이슈가 왜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재개발 지역 70여 곳이 신청을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 20여 곳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70여 곳에서 3.5대 1 경쟁률 자체가 이제 4곳에서 1곳, 3곳에서 1곳은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총 9개 지역이 공모 신청을 했고 최다 지역으로 지금 영등포구가 최고 많이 공모를 넣은 상태가 되겠고요. 기존 정비구역에는 지금 15개 지역 그리고 신규 지역에는 55개 지역이 지금 신청을 완료가 됐다. 그래서 총 70여 곳이 신청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왜 찬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바로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각종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지역들 자체가 지금 공공재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 지역 안에서도 지금 70여 곳이 지금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지역이 영등포구가 지금 9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성북구, 은평구 7개에서 8개 지역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지금 공모를 넣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용산, 그리고 동대문이 5개 지역, 그리고 많은 자치구 자체에서 1개에서 2개 지역이 공모를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 지역을 왜 공모를 넣었을까요? 바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재개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면 바로 종상향 및 용적률 혜택을 받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단계 종상향을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종에서는 2종으로, 2종에서는 3종으로, 3종에서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종상향 한 개의 단계가 종상향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적률 자체가 120%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게 더 많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성이 보장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지금 미분양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고 했을 때 공공에서 이 미분양 단지를 매입을 통해서 리츠로 다시 지분형 적립주택으로 다시 공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성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 가까이 사업비가 융자가 됩니다. 총 연간 1.8%로 낮은 금리로 지금 50% 가까이 사업비 지원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각종 인허가 각종 인허가를 단축함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정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정말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주 지원입니다. 거주민의 지금 70% 최대 3억 원까지 이주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이주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서 많은 이제 서민분들이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분형 적립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25%의 지분을 자기가 가져가고 매년 4년마다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20년에서 30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양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 지분 분양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 자체가 지금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공공재개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서 많은 지역들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 선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선점을 해야 될까요? 바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선점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종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많은 지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업성 그리고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첫 번째 목적으로 부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업 기간,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10년에서 15년의 사업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5년이라는 짧은 사업 기간을 통해서 5년 안에 정말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100%가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사업성, 수익성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바로 첫 번째 목적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사업 속도 그리고 수익성 크게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투기 방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관리가 된다면 바로 투기 목적 방지 목적을 가지고 있겠는데요. 지금 11월 1일 도시비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관리가 되면은 신축이나 지분을 분할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민간 재개발을 보게 되면은 바로 구역 지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립가 산정일 기준일이 바로 이 공공 재개발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에서는 지금 공모 1을 바로 공모 1이 바로 이 구역 지정일 날로 지금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금 그 기간이 지금 계획만 갖고 있고 발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11월 1일에 바로 발의만 됐고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어떤 날이 바로 건립가 산정일 기준이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 어떤 날에 지금 권리가 산정일 기준이 될지 잘 알아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 지구가 되면은 바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바로 못 삽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경우는 못 팝니다.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관리가 되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날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되기 전에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확정이 되고 나서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그때 주고 들어가겠다. 확정이 되고 나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되기 전에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으로 개발 호재 그리고 공공 재개발 1+1 바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로 연신내 지역 지금 7개의 지역이 지금 공모를 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연신내 지역 GTX A 노선이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연신내 지역 중에 이 GTX A 노선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바로 그다음에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신내 지역에서 GTX A 노선이 개통이 완료가 되면 연신내에서 용산까지 7분 만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GTX A 노선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 여기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바로 GTX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 안에서도 5개 지역 이 GTX 노선의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폭의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이 연신내에서 삼성동까지 1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GTX 노선이 되겠고요. 이 지역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풍선 효과 바로 자양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양동 지역 바로 공공 재개발 추진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 민간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능성 높은 곳에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입니다.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든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상승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려면 지금 현재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GTX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고 해도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선이 바로 GTX 노선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 이 GTX 노선과 공공 재개발 두 개의 개발 호재를 영향을 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경우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최고 지금 저평가 지역 바로 연신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금평구로 변한다고 할 정도로 개발 호재 그리고 공공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지역이 바로 연신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의 중심, 바로 입지로 봤을 때는 바로 용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지역 지금 개발 호재가 전체 지역의 60% 이상이 개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용산 지역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서 GTX A 노선에 그리고 B 노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용산 입지 가치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가치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보시게 되면 웬만한 지역들은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진구 자양동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개발이 됐을 때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규제 정책이 대부분 아파트로 쏠려 있습니다. 현 시점 바로 아파트 투자하기 상당히 힘든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5년 안에 정말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현재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로 규제 정책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덜 받으면서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임대 사업자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 사업자 아파트는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을 못합니다. 지금 보도 내용 일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지금 임대 사업자를 다시 살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 시행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아직까지는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고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5년 안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유일한 규제 완화책이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유일한 규제 완화책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보장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바로 공공재개발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